설명할 주제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실제로 수능 완성 앞에 있던 주제인데 어떤 곡선과 곡선이 있을 때 이 둘이 평행 이동 관계가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 정도, 이 변한 정도, 그 비율에 해당하는 직선이 있다면 이들 간의 이 점과 이 점의 관계가 이 평행이동 관계랑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y는 로그 3의 x 플러스 1 더하기 4랑 y는 로그 3의 x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우리가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동했죠? 그럼 그들 간의 비율 관계는 마이너스 2라는 거예요. 이거분의 이거는. 맞죠? 근데 이 직선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블라블라 이렇게 돼 있다면 이 기울기가 그 비율과 동일하죠? 그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정확하게 2랑 4만큼 됩니다. 무조건. 딱 2랑 4만큼 돼요. 수능 완성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자, 그림은 다음과 같이 그려져 있는데 얘의 지금 x절표는 명확하죠? 뭐예요? 2,0이죠. 얘 0 되는 값이니까. 그리고 여기는 0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0,4가 되죠. 그래서 여기도 어떻게 돼요? 실제 이렇게 그리면 2랑 4만큼 바뀌었죠. 그러면 지금 내가 지금 요 따위로 생긴 애의 넓이를 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생각을 한다? 아, 이거는 우리가 적당히 얘를 떼다 붙이면 뭐가 될 거다? 평행사변형이 될 거다라고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곡선의 넓이를 구하는 것은 우리한테 주어주지 않아요. 정적분이 아니면. 그렇다면 이 상황은 평행사변형이 될 거라고 기대할 수 있고 지금 높이는 4인데 맞지? 밑변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선 이 직선의 x절편이 필요하죠. 그래서 좌표가 하나 필요한데 문제에서 알려줘요. 여기 좌표가 얼마라고? 4,1이라고. 즉 이 직선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9이며 여기 x절편이 2분의 9가 되고 밑변의 길이가 얼마? 2분의 5가 되죠. 자, 그리고 여기는 요 삼각형 넓이도 우리가 추가로 구해야 되잖아요. 색칠한 부분이 여기니까. 맞죠? 여기 넓이는 뭐 4죠. 그래서 4 더하기 평행사변형 2분의 5 곱하기 4. 그러면은 14가 된다. 이렇게 구합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원하는 건 뭐냐면 넓이 S에 대해서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안에 있는 자연수 그리고 정수인 점들의 모임이래요. 점들의 모임. 자, 그럼 y좌표가 0인 점은 여기다 쓸까요? 좀 쓸게 있네. y좌표가 0인 때 x좌표는 누구 있어요? x좌표 기준으로 하는 게 낫구나. x좌표가 0일 때 y좌표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니까 0부터 4까지 5개 있고요. x좌표가 1일 때도 여기가 2니까 1이면 여기 있죠? 맞아요? 아, 여기 좌표도 적어야겠죠? 2랑 4니까 여기가 2,5가 되나요? 즉 여기 1일 때는 5에 다다르지 못해요. 여기는 정말 뭐 4. 얼마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0부터 4까지 5개. x가 2일 때는 지금 써있죠? 5, 여기는 0. 그래서 0부터 5까지 6개. x가 3일 때는 여기가 4,1이니까 3,1이 이쯤에 있겠죠? 그래요? 그리고 2,5랑 4,1의 가운데가 3,3이니까 x가 3인 점들은 여기에서 1부터 누구까지 있는 거예요? 3까지 3개 있고요. x가 4일 때는 뭐 이게 하나 있다라고 적혀져 있죠. 그래서 다 더하면 20개. 둘 더하는 게 최종적인 답이니 34개 있다라고 해주면 됩니다. x좌표, y좌표가 경계 및 내부에 있는 점의 개수를 구할 때는 x좌표 또는 y좌표를 정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점들이 총 몇 개 있는지 봐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x가 0일 때, x가 1일 때, x가 2인 거 여기 이렇게 있죠. 그리고 x가 3인 거 여기, x가 4인 거 요거 하나 이렇게 있는 거죠. 자연수, 정수에 해당하는 것만 찾는 거라서 다음과 같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죠. 이어서 12번 보도록 해볼게요. 문제에서 A1부터 AN까지 더한 걸 CAN 플러스 1이라고 했답니다. 문제에서 말을 해줬어요. 이런 형태가 나오면 A1부터 AN-1까지 더한 거를 기준으로 둘을 뺐을 때 얘는 좌변끼리 연산하면 AN만 남고 우변끼리 연산하면 AN 플러스 1 빼기 AN이 돼서 이걸 정리하면 AN 플러스 1은 C분의 C 플러스 1 AN이 된답니다. 등비수열이라는 거죠. 그렇죠? 등비수열이래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A2가 4고 A6이 324니까 A2분의 A6이 R 4제곱이라서 R이라는 게 3 이렇게 뜨고요. 그쵸? 근데 이 R이 C분의 C 더하기 1이잖아요. 이게 3이니까 C가 2분의 1이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게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가죠. 자, 이때 A1에 대해서도 구해줘야 되는데 A 첫 번째 항도 따로 구해줘야겠죠? A1은 C 곱하기 A2에 따라서 C가 2분의 1이고 A2가 4니까 2가 됩니다. 이게 나하죠. 그럼 문제에서 말한 A1분의 1 곱하기 시그마 AK라고 하는 것은 A1분의 1은 2분의 1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구해달라는 건데 이때 지금 실제로 공비가 3인데 반해. 이것만 보면은 공비는 3이잖아요. 근데 얘랑 얘는 그 공비가 맞아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첫 항은 따로 하고 그 다음에 2부터 10까지는 따로 더하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 항이 얼마? 4로 봐야 돼요. 그리고 공비의 개수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다죠. 정리하면은 1 더하기 3의 9제곱 마이너스 1이라 그냥 3의 9제곱이 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라고 할 일은 없고, 그쵸. 로그에 집어넣어 달래요. 첫 번째 4랑 2분의 1을 더하고, 그 다음에 이 로그 3의 9제곱 더해달라고 했으니 13 더하기 2분의 1이라서 2분의 27 2분의 잠시만요. 내가 계산을 잘못했나? 그렇죠. 여기 2죠. 여기 11이고요. 23. 네.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3번 보도록 해볼게요. 이 표현은 우리가 종종 등장하죠. 이런 표현은 이제 익숙해졌으면 좋겠는데 fx 더하기 a는 fx 더하기 b 이게 무슨 말이에요? fx의 그래프는 함수는 어떻게 된 거다? fx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시켜서 뭐 하는 거예요? 만들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최초에 0부터 a까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 다음에 또 a부터 2a까지를 갖다 붙여서 만든다는 건데 얘가 지금 미분 가능하다라고 말을 했잖아. 그치? 문제에서 제시된 함수 0부터 a까지의 함수는 fx라는 애가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5x예요.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뭘 해줘야 돼요? 미분을 해줘야겠죠. 그쵸? 미분을 해주면 3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5가 됩니다. 근데 이때 그러면은 얘를 바탕으로 이거를 그릴 건데 어쨌든 여긴 근이 두 개 있으니까 인수분해는 안 되지만 근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랑 여기 이 일정 부분이랑 여기를 일정 부분을 맞아 떨어지게 그려줘야 되는 건데 여기다 그리면 좀 이어져서 그리기 힘드니까 여기 이렇게 0부터 a까지가 있을 때 걔를 바탕으로 또 이렇게 이어붙이는 형태가 되어야 하잖아. 그치? 그럼 당연하게도 여기랑 여기랑 어때야 돼요? 기울기는 같아야 된다고. 미분 가능이라 했잖아요. 그럼 여기랑 여기랑 기울기는 같아야 되는데 시작을 알려줬거든? 0,0이라고. 그쵸? 얘는 당연하게도 a만큼 b만큼 이동시킨 거니까 a, b인데 얘네 둘의 기울기가 같아야 되고 그럼 f'0이랑 같은 애는 누구예요? f'2가 되죠. 왜? f'이라는 애가 지금 축이 얼마니까? 축이 x는 1이니까 축에 대한 대칭성에 따라서 2가 되는 거예요. 즉 여기 a라는 애가 명확하게 2여야만 기울기가 같을 수 있고 a가 2가 된다면 2를 대입한 값 얼마예요? 8-12, 마이너스 4 더하기 10이라서 6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F2A는 여기가 되는데 여기는 그럼 2A, 2B가 되고요. 2B를 구해달라는 거고 답은 12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뭘까나? 요 정도의 지각은. 자, 이어서 14번 보도록 해볼게요. 도형이 나오면은 어느 정도, 일단 필기 먼저 하시고요. 이 형태는 워낙 자주 나오니까 좀 기억을 해줘야 되고 대칭성을 이용할 생각을 해야 되지 실제로 뭐 요 값을 그러니까 딱 봐도 뭐야 이거? 뭔 생각이 들어냐면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러면은 그럼 내가 굳이 그 값을 구해야 되나? 라는 생각까지 해주면 좋아요. 굳이 그 값을 구해야 되나? 여기 알려준 숫자라고는 얘 하나잖아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써먹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무조건 그 값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14번 이등변 삼각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 이등변 삼각형인데 이렇게 좀 기울어져 있죠. 여기가 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A, B를 3대1로 내분하는 점이래요. 그러니까 3대1로 내분했으니까 여기를 3KK, 여기를 4K라고 써서 비율을 맞춰주는 게 좀 좋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 코사인 여기 CAD랑 여기를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코사인 알파 대 코사인 베타가 7대 3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코사인에 대해서 비율 관계를 본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야. 씨, 어떻게 하지? 사인에 대해서 바꿀 수 있나? 했더니 사인과 코사인의 관계를 우리가 비율 관계로 본 적은 없어서 일단 패스. 그러면 코사인을 직접 구할 수 있나? 라고 했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지. 이등변 삼각형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주제가 뭐라 했어요? 응? 맞아요. 이등변 삼각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는 수직 이등분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즉 내가 여기다 선을 수직 이등분하면 뭐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수선을 내리면 그게 2등분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코사인 베타가 명확해집니다. 이거 4K분의 1이에요. 그쵸? 4K분의 1입니다. 그럼 코사인 알파가 뭐가 뜬 거야? 아, 코사인 알파도 K로 표현이 돼요. 어떻게? 12K분의 7이라고. 자, 그럼 우리가 두 가지 노선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코사인 알파를 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코사인 알파를 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떠오르는 게 있나요? 코사인 알파를 등장시키는 방법? 너 근데 가끔 말하는 거 보면 되게 옛날 교육 과정을 얘기한다. 코사인 제2법칙, 코사인 법칙. 그쵸? 코사인 법칙. 코사인. 잠깐 이거 질문이, 말이 나왔으니까 간단히 설명할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ABC에 대해서 코사인 제2법칙이라고 하는, 우리가 배운 건 코사인 법칙인데,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얘를 우리가 지지난 교육과정에서 코사인 제2법칙이라고 불렀어요. 지지난. 약간 노땅들의 단어입니다. 근데 코사인 제1법칙은 뭐냐면, 그냥 여기 수선의 발 내려서,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를, 여기를 지금, 여기가 C고 여기 A라고 가정한 거잖아요. 여기를 A 코사인 C, 여기를, 여기 뭐라고 하죠? C 코사인 A,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제1 코사인 법칙을 이용한 표현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걸 이용해서 얘를 유도한다라고 해서 1법칙, 2법칙이라고 말을 했던 건데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중학교에서부터 스며들어가는 주제라서 그냥 얘만 우리가 지금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냥 코사인 법칙이라고 할게요. 코사인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정하는 게 좋습니다. 왜 코사인 법칙을 쓸 이야기를 생각을 하죠? 맞아요. 변밖에 없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형을 봤을 때 각에 대한 정보가 많이 나오면 사인 법칙, 변에 대한 정보가 많이 나오면 코사인 법칙을 쓸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오로지 그 코사인 베타를 제외하고는 변에 대한 정보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할 생각을 한다. 그럼 코사인 알파에 대해서 구하고 싶은 거니 2 곱하기 4K 곱하기 4K분의 16K제곱 마이너스 16K제곱 플러스 이거 4가 됩니다. 그쵸? 그럼 12K랑은 안 지워지니까 여기 4K랑 지워주면 이렇게 되고 여기를 이렇게 슉 넘기면 3분의 7, 8, 56K가 32K제곱 마이너스 4가 돼서 얘를 4로 나누면서 3을 곱하면 8K제곱 마이너스 16K, 14K 마이너스 3이 0이 됩니다. 잠깐 8, 3, 24 여기 24네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면 4K와 3K에 대해서 8, 3? 6, 4? 6, 4가 되겠죠? 6, 4에 대해서 3, 1 맞불 하면 K는 4분의 3이라는 것을 얻어낼 수 있어요. 자, 내가 원하는 게 BD의 제곱 더하기 CD의 제곱인데 여기 BD의 제곱은 이미 등장했죠? K의 제곱이에요. 그럼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CD의 제곱을 어떻게 구할 거냐는 거야. 어떻게 구해요? 당연하게도 뭐였어요? 두 변과 끼인각이 있으니까 CD의 제곱은 당연하게 코사인 법칙 사용할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실제로 이 문제에서 사인 법칙이 사용이 안 되고요. 코사인 법칙만 2번 사용되면 그냥 깔끔하게 풀리는 주제였다. 코사인 법칙을 쓰는 이유는 명확하다. 변에 대한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얘가 K이자 BD의 길이고요. CD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K제곱 더하기 4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K 곱하기 코사인 베타인데 코사인 베타는 이미 우리가 4K분의 1이라고 했죠? 4K분의 1이라고 쓸게요.
그럼 이게 K제곱 약분돼서 플러스 3.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CD의 제곱이랑 BD의 제곱은 2K제곱 더하기 3이 되면 K제곱은 16분의 9가 되니까 16분의 18 더하기 3은 4분의 9, 4분의 8분의, 잠깐 이거 4로 약분이 안 되죠? 8분의 9, 8분의 24, 33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8분의 1이에요. 그래서 14번까지 그렇게 좀 어려운 문제들은 없었죠. 풀이가 긴 게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독하게 말해서 만약에 자기가 2등급 이상 받고 싶다면 여기까지 20분 컷 했어야 돼요. 여기까지 20분 컷. 왜냐면 지금 막히는 문제가 딱히 없었어서. 그래도 조금 더 여유를 주자면 25분? 여기까지. 그러니까 최소한 30분 안에 왔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미 너무 익숙한 주제들밖에 없고요. 풀이가 긴 것조차 없어요. 이게 익숙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건 간단해요. 기출을 다시 봐야 된다는 거죠. 기출을 다시 봐서 익숙할 때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고난도로 요 정도로 나올 수 있는 건 이미 저기 뭐야 어느 정도 익숙함이 출제자한테는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출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 정도는 우리가 뭐 수능 완성 기출에서 나왔고 그걸 수능 완성해서 다시 언급했으니 니네 이 정도는 시간 내에 풀 수 있어야 돼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낯선 문제들도 제시할 텐데 그런 낯선 문제는 보통 최고 난도 문제, 이 말하는 줌킬러, 킬러까지 가는 거죠. 얘네들은 그 정도까지 못 가요. 그 정도까지 못 갑니다. 알았죠? 이런 거 나오면 이제 등급 컷이 높아지는 거죠. 이런 게 고난도로 나오면. 15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fx라는 애가 4x 플러스 8이랑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라고 돼 있어요.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명확하게 알려줬고요. 0부터 4까지. 그래서 그림을 일단 우리가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얘를 그렸을 때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이렇게 그리죠. 그치? 근데 이게 지금 주기가 얼마라고 표현돼 있어? 6이라고 표현돼 있잖아. 그치? 그럼 당연하게도 4부터 6까지도 동일하게 그려질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 fx라는 게 연속이라고 말을 했죠. 그러면은 이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어떻게 그려질 거라고 기대해요?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그려져야지, 맞지?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그쵸? 미지수 2개 있으니까 이거 실제로 바로 b 나오겠고 4 대입해서 0이니까 어떻게 돼요? 요 x제곱 더하기 이거 fx를 다시 한번 쓰면 4x 플러스 8이랑 여기 4 대입해서 0이니까 16 더하기 4a 더하기 마이너스 6 되나요?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4 이런 식으로 그럴 리 없는데? 8?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아마 2가 되겠죠? 자, x가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그리고 0부터 4까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랬을 때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15부터 19까지에 대해서 x가 15부터 19까지에 대해서 라고 말을 하는데 주기성에 따르면 여기서 한 10, 20 빼면은 3부터 12 빼면 7까지에 대해서 7? 맞네요. 3부터 7까지에 대해서 라는 멘트랑 동일하게 돼요. 10, 20 뺀 거죠. 그래봐서 동일하니까. 그럼 내가 7까지니까 어디까지 그려야 돼? 얘를? 7이면 아직 x절편을 못 다다랐죠?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까지. 여기. 내가 원하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해서 둘러싸인 부분을 여기는 a, 여기는 b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선 말을 하는 거죠. b 빼기 a를 구해주세요. 그럼 어쩔 수 없네. 이건 다 끊어서 생각을 해야겠죠. 이렇게 세 개로. 그나마 우리가 a는 좀 손쉽게 구할 수 있는데 a를 손쉽게 구하는 방법이 뭐죠?
맞아요. 넓이 한 다음에 나누기 2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말 나온 김에 한번 넓이 공식들 오랜만에 언급해 볼까요? 오랜만에 넓이 공식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냥 다 한번 알려줄 테니까 기억할 수 있는 만큼 기억해보고 활용해보세요.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온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더 이상 너희 넓이 공식 못 쓰게 할 거야 라는 게 기본적인 마인드야. 근데 이건 흔히 말하는 킬러 문제라고 나온 거죠? 걔한테 나온 거라고. 걔한테 니네 이 정도 문제까지 왔는데 넓이 공식 써서 문제 빨리 풀 거야? 그건 못하게 막아줄게. 막았죠. 정말 막았죠. 이건 어쩔 수 없이 구간별로 나누어야 돼요. 근데 그 와중에도 내가 적당히 넓이 공식을 쓸 수 있다면 구간별이라도 그럼 써야 돼요. 그럼 기본적인 원형은 알아야겠죠? 첫 번째 2차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교점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고 했을 때 얘가 ax제곱 플러스 블라블라라면 넓이 공식이 어떻게 돼요? 6분의 절대값 a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돼 있고요. 3차 함수에 대해서도 접하고 지나는 거에 대해서 얘는 뭐 y는 ax 세제곱 플러스 블라블라 이렇게 될 텐데 걔는 12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이 되겠죠. 음. 4차 함수 중에 이렇게 돼 있는 형태에 대해서 여기 넓이는 20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5제곱이고요. 4차 함수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넓이는 여기 넓이는 30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5제곱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가장 원형입니다. 근데 말했다시피 이거는 이제 안 나와요. 이 두 개는 나온 지 진짜 오래됐고요. 요 두 개 정도, 요거는 뭐 꾸준히 우리가 활용할 수 있지만 얘도 이제는 덜 나오는 편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거 얘네들 말고 뭔가 좀 변형된 형태를 구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등장하는 개념이 흔히 말하는 3차 함수에 대해서 변형 공식, 우리가 보정치 공식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만 이야기할게요. 3차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를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고 요만큼 여기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자, 근데 이렇게만 쓰면 얘랑 동일하죠? 근데 실제로 얘는 2차고 얘는 3차잖아? 동일할 리가 없다고. 그래서 보정을 해준다라는 개념이에요. 그 보정이 뭐냐면 얘에서 다른 점에서 얘의 중점까지의 거리를 뺍니다. 감마 빼기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하면 넓이가 구해지죠. 만약 여기 넓이를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감마 마이너스 베타의 세제곱인데 보정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여기 가운데에서 다른 점을 빼줘요. 2분의 베타 더하기 감마에서 알파를 빼줍니다. 요거까지는 우리가 기억을 해두면 종종 쓸만하다. 적당히 우리가 변형해서 쓸만해요. 자, 그럼 쟤를 봅시다. 쟤를 우리가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라는 거에 대해서 a는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거죠. 6분의 1 곱하기 2의 세제곱의 절반이다. 그래서 3분의 2가 되겠죠. b에 대해서 여기는 넓이가 어떻게 돼요? 요만큼. 여기랑 동그라미랑 세모로 나눈다면 동그라미는 뭐예요? 이거 그냥 직각삼각형이에요. 그쵸? 여기 직각삼각형이고 여기 넓이는 여기 넓이랑 동일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8 삼각형 넓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적분으로 구해야 되는 거는 저 세모 하나밖에 없어요. 세모는 실제로 여기 넓이는 여기에 동일한 주제를 가져올 수 있으니 6부터 7까지라고 할 필요 없이 0부터 1까지로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dx 이렇게 하는 게 깔끔하죠. 그럼 이 정도는 뭐 3분의 1 마이너스
3 더하기 8. 그래서 3분의 16이라고 쓸 수 있죠. 숫자가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잠시만요. 15, 16. 3분의 2. 아,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얘네를 빼는 거죠. 그래서 8 더하기 3분의 14고요. 3분의 38. 이러면 계산이 좀 빨라지죠. 그리고 계산이 좀 편해진다는 건 뭘 주는 거예요? 니네 실수 좀 줄여줄게. 이게 되는 겁니다. 분수에 대한 계산이 많을수록, 통분을 많이 할수록 실수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걸 줄이자.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는 공식 쓸 수 있는 거 쓰고 도형으로서 구할 수 있는 거 구하고 적분을 해서 구하는 건 최소화시키자. 이렇게 판단하는 게 좋다는 거죠. 이런 걸 평소에 연습하고 실전에 시간 재가면서 할 때도 계속 어떻게 써먹지라는 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실전에서 가끔이라도 쓸 수 있게 돼요. 연습을 많이 해야지 실전에서 가끔 쓰는 거예요. 연습을 별로 안 했는데 실전에서 쓸 생각은 당연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비유하자면 그런 거야. 근래 아직 월드컵 안 끝났죠? 월드컵 보면 막 선수들이 오버 헤드킥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 별로 없지. 왜? 연습 때도 안 했는데 그걸 실전에서 어떻게 해? 근데 골대 앞 가서 일단 오버 헤드킥 하려고 하면 비판당한다고, 비난당한다고. 저거 뭐 하는 짓이야? 하고선. 그쵸? 많이 연습한 사람들, 그래도 메시가 그런 거 하면 사람들이 콕 하고 이럴 거 아니야. 연습 때도 많이 했을 거고 실전에서 보여주는 게 많으니까. 우리는 그 정도까지 메시처럼 막 세계적인 건 아니더라도 그리고 4% 안에 들 정도로는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된다. 그리고서는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연습은 최대한 많이 하자. 그런 이야기예요. 19번 보겠습니다. 알파 베타에 대해서 fx라는 애가 x세제곱 더하기 2kx제곱 마이너스 4k제곱 x 더하기 5라고 돼 있어요. 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대.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그쵸? 근데 여기 알파, 베타가 이런 식으로 돼 있대요. 그럼 이거를 내가 어떻게 범위로 표현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할 만한 게 딱히 없어요. 그래서 f'x의 그래프를 상상한다면 3x 제곱 더하기 4kx 마이너스 4k 제곱에 대해 이거의 그래프가 알파와 베타에 대해 마이너스 1과 1을 이런 식으로 범위로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그네 위치라고도 표현을 하고 옛날 표현 방법으로 그네 분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형태가 프라임에서 이걸 막 가져오게 되고 이거는 뭐예요? 뭐 하라는 거야? 그냥 f'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한 게 0보다 크고 f'에다 1 대입한 건 0보다 작아라는 것밖에 알려주는 게 없죠. 그냥 그거 써달라는 것 같아요. f'이 마이너스 1 대입해 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4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랑 마이너스 4k 제곱 더하기 4k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 근데 최고차 한계수가 마이너스인 게 좀 언짢아서 다시 한번 바꿔보면 4k 제곱 더하기 4k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고 4k 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가 된다는 거죠. 이 두 개를 연립해달라는 것 같아요.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뭐 어쩔 수 없죠. 근해 공식 써야죠. 인수분해 되니 이거? 되네? 어? 3, 1 맞불? 얘는 뭐 2K, 2K 3, 1 뿔마. 그럼 위에 거 기준으로 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3이랑 2분의 1 사이고요. 밑에 거 기준으로 하면은 2분의 3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잖아요.
그럼 여기가 내가 찾는 거고 이 둘을 곱하면 90이 되겠죠. 네? 이렇게 되는데요. 편하네. 공간이 될까? 너무 넓게 썼나? 뭐 쓰고 다시 지우고 하죠 뭐. 그래서 근의 위치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잘 안 나오는 편인데 여러 가지 문제 내다 보니까 이것까지 가져온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건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기출 문제에서 봤을 수 있지만 증가와 감소에 대한 것을 3차 함수로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무조건 프라임으로 봐야 돼요. 프라임으로. 그렇죠? 그 원래 뭐 굳이 이야기하자면 이거에 관련된 주제가 하나 있는 건 24년도 9월에 나왔던 기출이었나? 23년도 9월인가? 23년도 9월인 것 같아요. 뭐 fx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x 세제곱 마이너스 ax 제곱 마이너스 bx랑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마이너스 bx라는 애가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감소고 마이너스 1부터 무한대까지 증가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도 요 fx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f'을 기준으로 문제를 푸는 게 있었거든. 그래서 그 문제랑 비슷한 거 아닌가라고 이제 제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문제 다시 한번 봐주기 바라고요. 20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몇 문제 안 남았어요. 이거 22번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할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봅시다. 자, 그래프가 3개 그려져 있어요. 먼저 로그 2x 그리고 y는 마이너스 로그 2x. 문제에서 로그 2분의 1의 x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걸 굳이 그대로 해석할 이유는 없죠. 그리고 뭐라고 써 있냐면 y는 로그 2의 마이너스 x 더하기 k. 얘는 이 둘이 부호만 바뀐 거라면 얘는 어떻게 된 거라고 해석을 해요? 얘는 얘랑 대칭관계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어떤 대칭관계? 얘의 점근선 K. 얘는 점근선이 뭐예요? 0. X는 0이랑 X는 K가 점근선으로 달려있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가운데가 2분의 K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여기가 2분의 K다. 그래서 문제에서 P는 명확하게 알려졌죠. 그럼 이제 Q랑 R의 의미는 뭐예요? Q랑 R의 의미는 Q랑 R은 사실 그냥 이겁니다. 얘랑 얘랑 만나는 상황이에요. 그쵸? 얘랑 얘랑 만나는 상황이고 그럼 둘을 같다라고 놓으면 마이너스 x 더하기 k랑 마이너스 로그 2의 x니까 얘를 넘겨서 웬만하면 요거랑 비교하지 말고요. 최대한 플러스로 만들어서 비교해 주는 게 좋아요. 넘기면 0 되잖아요. 그래서 로그 2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kx가 1이다 로 관찰을 해서 이걸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kx 0이죠. 미안합니다. 이항한 거니까 0이에요. 얘가 1이 된다. 즉 x제곱 마이너스 kx 더하기 1은 0. 이거의 근을 q와 r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알파 베타라고 하자. 알파 베타라고 하고 q라는 것을 알파 콤마 r이라고 하는 것을 베타 콤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두 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 우리는 대입 인수분해 근과 계수 관계 중에 뭘 쓸지를 고민해서 더하면 k, 곱하면 1이라는 걸 쓰는데 문제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p 빼기 q가 2루트 2다. 그러면은 뭐
P가 누구야? 2분의 K잖아. 그쵸? 2분의 K 마이너스 알파가 2루트 2다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럼 알파는 2분의 K 빼기 2루트 2고 당연히 베타는 뭐예요? 더해서 K가 나오도록 하는 값을 가져와야 되고 어라? 근데 알파랑 베타가 둘 다 같은 문자로 표현이 돼? 그러면 1이라는 애가 알파 베타가 합차 공식에 따라서 4분의 K제곱 마이너스 8이 되고 K가 6이라고 완성됩니다. 즉 감마 마이너스 Q라고 하는 것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니까 4루트 2가 돼서 K 더하기 감마 마이너스 Q의 제곱은 6 더하기 32, 38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둘을 같다라고 놓고 그러니까 Q랑 R의 정체를 우리가 정하고 P라는 것을 뭔가 손쉽게 구해서 문제를 풀 생각을 하면 좋다. 그래프가 등장하는 원리 또는 배경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좌표를 구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금방금방 구해지죠. 그리고 아마 내 기억대로라면 요 그림은 있어요. 기출에. 얘랑 얘 교점 찾는 문제는 이게 있습니다. 원래 원본 문제가 이건 기억이 났으니까 말할게요. 원본 문제가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어떤 2차 로그 함수랑 로그 함수의 교점에 중점이 x축 위에 있다 라고 하는 이 둘의 선분의 중간 여기에 있다 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얘를 뭐 알려줘요. 이걸 통해서 k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 원본 문제였을 거예요. 아마 얘가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마이너스 x 이런 거랑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k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마이너스 k랑 여기에 대해서 대칭 이게 둘이 약간 여기 가운데 2분의 k, 0을 기준으로 점대칭인 형태가 유지되고 그래서 얘랑 얘의 중점이 얘예요. 근데 이 점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k 구하라고 하면 5입니다. 바로 나와요. 요게 아마 원본 문제였을 거고 그것처럼 생각을 해달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 하나 더 비슷한 형태가 있긴 한데 이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자, 21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리할 거 하시고요. 21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A1과 A3이 같다고 돼 있고 이 표현을 해석하면 이 말의 의미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an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an 더하기 12이거나 an 빼기 2다.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런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할 때 때때로 뭐 어떤 조건에 따라서 이걸 따라가냐 이걸 따라가냐를 정할 때가 있는데 이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둘 다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둘 다 될 수 있다. 근데 이제 문제에서 말을 하는 거죠. A1과 A3이 같다라고. 그러면은 실제로 갈 수 있는 게 네 가지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A2, A3까지 가는 방법이 얘를 두 번 쓰거나 얘를 두 번 쓰거나 한 번씩 쓰는 경우. 즉 마이너스 2k 더하기 12 후에 다시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를 곱하고 12를 더해서 4k 마이너스 12가 되거나 마이너스 2k 플러스 12 후에 앞에 거에서 빼서 나오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2를 한 후에 마이너스 2를 곱하고 더하기 12를 해서 얘를 만들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2를 한 후에 또 마이너스 2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네 가지에 대해서만 각각 봐주면 돼요.
첫 번째, 얘랑 같다라면, 우리가 적당히 정리하면 K랑 4K 빼기 12가 같으면 3K는 12니까 K는 4죠? K가 4니까 얘는 얼마예요? 4죠, 당연히. 그럼 A 4가 될 수 있는 거는 여기에서 마이너스 2배를 해서 더하기 12를 하면 어떻게 돼요? 또 4네? 아니면은 빼기 2.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그쵸? 얘랑 같다면 3K는 10이니까 K는 3분의 10이고 얘도 뭐 당연히 3분의 10이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를 곱하고 3분의 마이너스 20 더하기 10이라서 3분의 10이 되거나 2를 빼서 3분의 4가 되는 케이스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뭐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거기도 한데 3분의 10 나오는 거 맞나? 3분의 마이너스 20, 3분의 30, 3분의 10 맞네. 특이하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얘랑 같다고 하면 얼마가 되죠? 주황색으로 할까? 얘랑 같다고 하면 3분의 16인가요? 그래서 얘가 3분의 16인데 곱하기 2하고 마이너스 3분의 32 더하기 와, 씨, 나 여태까지 잘못하고 있었네. 야, 니네 왜 나 지적 안 해?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 노란색을 좀 잘못했어요. 얘는 상관없는데 노란색이 요거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내가 이 식에다 넣었어. 그래서 3분의 마이너스 20 다시 얘를 여기다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20 더하기 3분의 36이라서 3분의 16이 뜹니다. 네, 이렇게 3분의 16이랑 이거 빼기 2 하는 건 뭐 잘했죠. 3분의 16이 떴을 때도 여기다 집어넣으면 3분의 32, 3분의 36이랑 3분의 4랑 빼기 2 하면 3분의 10 이렇게 떠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얘랑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5개가 떴고요. 5개 중에 실제로 이 둘은 중복이 돼서 하나는 지워야 돼요. 6개 중에. 얘네들을 다 더하면 6 더하기 3분의 20 더하기 3분의 10이랑 16 이렇게 답이 만들어집니다. 직접 하는 문제예요. 좀 특이하지만 직접 하는 문제고 요 형태가 나오면 진짜 아무거나 둘 다 쓰는 거라서 숫자 좀 작죠. 우리가 역추적하는 문제들이 때때로 있는데 역추적하는 문제들은 그 조건을 명확하게 해주고 역추적하는 문제가 아니면